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능평가 1회 우리 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작성하는 문제를 보니까 다음 조건에 따라서 문서를 완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출력 형태 얘처럼 이제 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표를 만들 때 이런 조건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라 그거고요. 자, 그럼 이제 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숫자 2번 써놓은 거 있죠? 그 밑에 엔터 표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표를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표를 만들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단축키 컨트롤하고 NT를 누르면 돼요.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 NT를 눌러라. 그 얘기가 우리 어떻게 누르냐? 키보드에서 할 때는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계세요. 손 띄지 마세요. 손 띄지 말고 N 한번 누르고 손 띄고요. T 한번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표 만들기가 뜨면 이제 키보드에서 손 띄면 되겠죠. 그래서 줄수는 5줄이다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탭 버튼 누르면 이제 칸으로 가요. 그럼 6줄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아래쪽에 얘가 체크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표를 만들 때는 ITQ 시험에 나오는 모든 표는 전부 다 글자처럼 다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횡 6렬이다 요거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처럼 취급 얘가 됐으면 그냥 엔터키만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만들기 얘가 이제 돼요. 그럼 이제 표가 짜잔하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글씨를 입력하는데 글씨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나 좀 보세요. 자, 글씨를 입력할 때는 맨 처음에 요 지역하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평양하고 청진하고 합계 여기까지 입력을 하세요. 맨 처음에 가로로 쭉 입력하세요. 지역이라고 입력하고 우리 키보드 방향키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한번 누르고 서울, 오른쪽 가서 부산, 오른쪽 평양, 오른쪽 청진, 오른쪽 합계 그렇게요. 그러면 합계까지 쓰고 나면 개라는 글자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더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오른쪽 칸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쪽으로 이동이 되면 여기는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렇게 입력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럼 이제 1970년이라고 입력하고 방향키 아래로 한번 내려서 2000년 아래로 내려가서 2020년 아래로 내려가서 2035년 그렇게요.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커서가 지금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926 위로 올라가서 963 위로 올라가서 1,007 위로 올라가서 568 이렇게요. 여기까지 입력하면 이제 여기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204 밑으로 내려가서 373 밑으로 내려가서 339 밑으로 내려가서 320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커서가 요 뒤에서 깜빡거리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347 위로 올라가서 308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30 밑으로 내려가서 예 밑으로 내려가서 예 밑으로 내려가서 예 하고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900이다 1716이다 1674다 요거는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지 않을 거예요. 입력 안 하고 얘는 이제 합계 구하는 거 자동으로 이제 합계 계산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지역이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평양, 그 다음에 청진,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1970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000년,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2020년, 그 다음에 2035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926, 위로 올라가서 963, 위로 올라가서 1,007,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568,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204, 밑으로 내려가서 37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나머지 거는 제가 직접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글씨 다 입력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우리 문제 보게 되면 표 위에 보게 되면 요거 써 있어요. 남북 주요 도시 인구 현황 단위는 만명 단위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표에다가 이제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표 위에 붙어 있는 이런 제목들을 보고 우리는 캡션이라고 합니다. 캡션. 그래서 여기 표 조건에 4번에 보게 되면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캡션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맞아 입력하자고요. 자, 얘를 입력할 때는 우리 단축키가 컨트롤 NC요. 컨트롤 NC. N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1하고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나와요. 캡션을 항상 집어넣게 되면 이 캡션의 위치는 기본값이 왼쪽 하단입니다. 왼쪽 하단이요.
해서 이곳에 써져 있는 표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얘를 싹 지우고 우리가 이제 캡션 입력할 겁니다. 해서 얘를 지울 때는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앞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번호 넣기 지울까요? 지우세요. 지우고 싹 다 지우세요. 지우고 나서 이제 남북 한 칸 띄고 주요 도시 인구 현황 단위 만 명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요런 글자 입력할 때 요 사이 띄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 명 요 사이도 한 칸 띄는 거예요. 요런 거 이제 사이 띄기 조심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제 뭘 하냐? 우리 요 캡션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오른쪽 위에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작성한 거는 왼쪽 밑에 있어요. 얘를 일단은 오른쪽 정렬해서 이 오른쪽으로 보내요. 보내고 나서 이 캡션의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다 쓴 거를 오른쪽 정렬하는데 오른쪽 정렬할 때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R이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R을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든 아니면 우리 여기 보면 정렬하는 방식 있죠. 여기서 얘를 누르든 둘 중에 이제 하나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정렬 시켰으면 얘를 이제 위쪽으로 옮겨야죠. 위쪽으로 옮기는 거는 어떻게 하냐? 이 캡션이라는 거는 이 표에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 위에다가 나타내게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오른쪽 끝에 전부 다 이제 모서리가 다 생깁니다. 점이 다 생겨요. 이 점 이렇게 이제 점이 생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이 표라는 이 개체의 속성을 변경하겠다 해서 속성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하고 이렇게 떠요. 뜨면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 캡션의 위치를 바꿀 거잖아요. 그래서 여백 및 캡션하고 요 두 번째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캡션 넣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자, 요 가1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얘가 이제 캡션이 들어가는 그 위치요. 지금처럼 얘를 선택하게 되면 표가 여기 있을 때 왼쪽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리고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간다. 얘는 이제 오른쪽 위쪽에. 그리고 얘는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가운데 쪽에 오게. 얘는 이제 오른쪽 가운데에 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겠다. 그 방향 이제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캡션을 위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위에 거 얘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 설정이요. 그럼 이제 요 캡션이 위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캡션 위치까지 다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표 조건 좀 보자고요. 표 조건에 1번에 보니까 표 전체요. 표가 됐든 캡션이 됐든 얘네들은 도둠체 10포인트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문자는 전부 다 가운데 정렬해버리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해라. 그러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숫자들은 전부 다 이제 오른쪽 정렬 다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날짜하고 이제 지역하고 제목 써놓은 거 얘네들은 전부 다 문자니까 이제 가운데 정렬하라는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글자 모양하고 정렬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캡션 먼저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캡션 따로, 표 따로 이제 모양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캡션 먼저 끝내자고요. 캡션 여기서 이제 글씨 써져 있는 곳에서 클릭을 땅땅땅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범위 잡혀요. 그 상태에서 우리 Alt L이요. Alt L이 글자 모양 바꾸는 곳, 이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lt L이라고 누르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도둠라고 그렇게 써주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 그랬으니까 10포인트가 기본값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요. 자, 그럼 이제 글자 모양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표 안에 있는 거요. 표 안에 있는 거 싹 다 범위 잡아주고 Alt L이라고 누르고 글자 모양 먼저 도둠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맞나 확인해주고 그냥 엔터요. 그럼 이제 글자 모양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해야죠. 정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싹 다 가운데 정렬 먼저요. 가운데 정렬 시킬 때는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C를 눌러버리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가운데 정렬 됩니다. 가운데 정렬할 때 아니면 얘를 눌러도 돼요. 이 정렬 방식에서 요거. 얘를 눌러도 가운데 정렬이요. 그리고 숫자들은 전부 다 이제 오른쪽 정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범위 잡고 전부 다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범위 쭉 잡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R이요. 컨트롤 시프트 R이 우리 오른쪽 정렬이요. 그렇게 해서 단축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 정렬 방식에서 오른쪽 정렬 얘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뭘 하냐? 우리 이제 1번 끝났고 2번 끝났죠? 이제 3번이요. 셀 배경, 면색을 어떻게 해라? 노란색으로 해라. 지금 요 부분만 색깔을 바꾸라는 거예요.
해서 요 부분만 이제 노란색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한글에 보면 이제 계산 기능이 있어요. 그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다가 이제 합계를 구해라. 합계를 구해라. 요 자리에다가 합계 구하라는 그 얘기요. 자, 그러면 이제 면색 바꾸고 합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면색 바꿀 부분이 지금 요만큼이죠. 그래서 요만큼 범위 잡아주고 면색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 요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을 전부 다 우리가 셀이라 그래요. 요 셀의 색깔을 바꿀 거니까 셀의 약자, 셀의 약자. 그냥 C만 누르시면 돼요. 뭐 Alt가 됐든 컨트롤이 됐든 뭐 그런 거 안 누르고 그냥 C요. 그냥 C.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 바꾸겠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색 선택해주고 면색은 노란색이다. 요거 찍어주면 돼요. 만약에 제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옆에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기본이다, 오피스다 그러고 나오는데 여기서 오피스라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 오피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나오는 색깔이요. 해서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그 색깔 위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들이 다 표시가 돼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 선택하고 설정이요.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합계를 구해야죠. 합계를 구할 때 요만큼 얘네들을 더해서 요 자리에, 얘네들 더해서 요 자리에, 얘네들 더해서 요 자리에, 얘네들을 더해서 요 자리가 아니라 요 마지막 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 부분은 문제 보면 X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의 이제 합계를 여기다가 이제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면 돼요. 범위 잡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블록 합계 얘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얘를 눌러도 되는 거고 그 옆에 보면 단축키가 써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S, S가 썸의 약자 S. 그리고 만약에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컨트롤 시프트 A, A가 에버리지의 약자요. 그래서 이런 단축키들은 외우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 S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이렇게 이제 합계만 구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선 모양은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 보니까 전부 다 실선이 들어가 있는데 요 바깥쪽은 지금 이중 실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제목 밑에 제목 아랫줄도 이중 실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칸은 X 모양으로 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요것 좀 하자고요. 자, 맨 처음에 요만큼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우리가 선 모양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은 상태에서 선이 영어로 라인이죠. 그래서 라인의 약자 L이요. 이때 L을 누를 때도 그냥 L이요. Alt나 컨트롤이나 그런 거 안 누르고 그냥 L. 아까 우리 면색 바꿀 때 노란색으로 바꿀 때 셀의 약자 C 누른다 그랬죠. 얘는 이제 선을 바꿀 거니까 선의 약자, 라인의 약자 L이요.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테두리 변경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중실선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바깥쪽 전부 다 이중실선을 바꿔라. 바깥쪽 얘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설정.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줄, 아랫줄, 제목이 들어있는 그 아랫줄 이중시선 바꿔야죠. 그래서 이만큼 첫 번째 줄 전부 다 범위 잡고 L. 그리고 나서 이중시선 찍어주고 아래쪽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그럼 이제 선 모양 다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마지막 칸, 지금 이렇게 범위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요 마지막 칸 있죠? 얘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요 마지막 칸 한 칸만 선택이 돼요. 그때 이제 여기에 X자 모양으로 선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선의 약자, 라인의 약자 L이요. L을 누르게 되면 요 위에 보면 이제 대각선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을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 그냥 대각선 모양을 실선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실선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 있지만 혹시나 다른 게 선택돼 있으면 이 첫 번째 거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대각선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집어넣어라. 요 두 개만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얘랑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X자 모양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 이제 설정이요. 이렇게 해놓고 요 표도 이 문서의 가운데 오게끔 이 표 자체를 또 가운데 정렬해 줄 거예요. 그때 가운데 정렬할 때는 어떻게 하냐? 마우스로 요 표 앞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얘가 전부 다 범위가 잡혀요. 자, 이렇게 범위 잡히는 거랑 지금 표 안에서 이렇게 잡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데리고 가서 표 앞에 왼쪽으로 갔을 때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한 번만 클릭해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캡션까지 다 범위가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이요. 가운데 정렬이 컨트롤 시프트 C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시키게 되면 이 표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문서 크기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해도
위치가 바뀌는 게 안 보여요. 그때는 뭘 보냐? 요 위에요. 요 위에 보게 되면 가운데 정렬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된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표 크기를 좀 조절할 거예요. 표 크기 조절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표 안에 있는 거 싹 다 범위 잡으세요. 범위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으로 한 번, 밑으로 한 번이요.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 크기를 줄여라 늘려라 그거는 시험 문제상에 없지만 출력 형태랑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한 번, 아래쪽 한 번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표 작성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표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저장하라 그랬죠. 일단은 요 저장, 디스켓 모양 막 눌러서 저장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곳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따로 크기 조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칸하고 칸 사이에 크기 조절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크기 조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키보드에서 F5번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블럭에 한 칸이 잡혀요. 한 칸이 잡히고 그때 방향키를 눌러보면 그 블럭이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칸 크기를 줄일 곳 그곳에 가서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절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서울하고 부산하고 평양하고 청진하고 이곳에 들어있는 것들은 거의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니까 이 부분은 크기가 똑같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연도 많이 써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더 길게 써 있다 글씨가 그러면 이 첫 번째 칸만 크기가 좀 큰 거고 나머지 칸들은 크기를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크기 조절할 때 그거 조금씩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할 때 F7번 눌렀어요. 그리고 문제 1번 풀 때 우리 스타일 지정할 때 F6번 눌렀고요. 그때 스타일 안에서 우리가 글자 모양이 됐든 문단 모양이 됐든 그런 것들을 바꿀 때 우리가 단축키로 Alt L, Alt T를 썼습니다. 근데 이 Alt L, Alt T는 스타일에서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바꿀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글씨 변경할 때도 Alt L이나 Alt T를 누르게 되면 문단 모양이나 글자 모양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화 상대가 뜹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할 때는 Ctrl Shift C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할 때 Ctrl Shift R이요. 그래서 R이 라이트, C가 센터 해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요. 그때 이제 같이 누르는 게 Ctrl Shift요. 그 다음에 이제 표에서 이제 블럭 설정할 때 F5번으로 우리가 블럭 설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표에서 선 모양 바꾸겠다, 배경색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선의 약자 L이요. 블럭 설정하고 나서 그냥 L이요. 여기서는 단축키 누를 때 Alt L이다, Ctrl Shift C다 해서 다른 키랑 같이 눌렀는데 요때 표에서 이제 선 모양이나 배경색을 바꿀 때는 지금처럼 블럭 잡고 나서 그냥 L하고 C만 눌러주면 됩니다. L이 라인, C가 셀 그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에서 합계다 평균이다 그걸 이제 구하는 그 단축키는 블럭 설정을 먼저 해요. 계산할 부분을 싹 다 범위 잡아놓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S, A 그렇게 누르면 됩니다. 썸이다, 에버레이지다 해서 그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컨트롤 시프트가 사용되는 거고 여기서도 정렬할 때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가 많이 사용되니까 요것들은 꼭 기억하세요. 썸이다, 에버레이지다 금방 기억할 수 있잖아요. 센터, 가운데다, R은 라이트, 오른쪽이다. 그 이제 쉽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표 만들 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T요. Ctrl NT를 누르는 방법은 Ctrl을 꾹 누른 상태에서 N이라는 글자 누르고 손 띄고 T라는 글자 누르고 손 띄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 만들기 이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단축키는 꼭 기억하고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